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51강은 엔드타임 포인트 1강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엔드타임 포인트는 이제 현실 정치, 이제 국제 정치 등과 이제 말씀의 이제 분별 사이에는 이제 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알아보고 또 분별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하는 것과 이제 현실 정치라든가 현실에 관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현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안다면은 그만큼 이 말씀과 그 갭이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드타임 포인트 강의를 들으실 때는 말씀의 영역, 그 다음에 예상의 영역, 또 시나리오, 내피셜의 영역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강의 가운데 있는 저 부분은 이제 말씀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영역이잖아요. 말씀의 영역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상의 영역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높은 확률이 있죠. 확률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 예측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내피셜 부분은 하나의 좀 상상력이 이제 발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말씀의 영역이 제일 중요하고 이건 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니까 그렇고 이제 예상의 영역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현실이 이 말씀과 거의 일치할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시나리오 이런 영역들은 다양하게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좀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이란 어떤 지역이냐? 그거는 마지막 때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마지막 때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 마지막 때의 사건, 그것이 이제 집중되는 지역을 이제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핵심 지역을 볼 때 어떤 지역이 여기 남미냐, 북미냐, 뭐 아프리카냐, 유럽이냐, 중동, 그 이슬람 지역이냐, 중국 지역이냐, 러시아 지역이냐, 뭐 이렇게 동북아 지역이냐, 또 이렇게 호주 이렇게 이런 각각의 어떠한 지역이 그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사건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눈동자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민족이다. 이 땅 가운데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가 또한 성취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마지막 때가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기본 시리즈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한 일에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역사의 시간을 이제 70일에로 이제 정했는데 그 중에 69일에는 우리가 이제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7년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70일회를 계획하셨다. 그리고 70일회 중 한 일회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 이제 불가침 협정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사건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의 절반에 협정을 파기하고 성전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점령하고 우상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그 이스라엘과 그 적그리스도가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지역을 이제 핵심 지역이라 그런다. 알겠죠? 핵심 지역. 그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말씀에서도 에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게 제3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절반의 일회의 절반에 자기가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또 이렇게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오류가 또 생기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성도들은 이제 휴거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이스라엘만 이제 그 환란을 이렇게 받게 된다. 이러한 이제, 왜냐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건이 이렇게 집중되고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오류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제 지역이라든가 이제 두 증인이 이제 활동을 하는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활동하는 지역도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곧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8장 보면은 그 유프라테스의 메인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그 표현이 있듯이 요 유프라테스 이쪽,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 그러니까 결국 중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요 여섯째 나팔 전쟁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렇죠? 그리고 세계를 점령하는 전쟁이 펼쳐지는 곳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핵심 지역이다.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곳이 이제 핵심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그거는 남방왕 북방왕 전쟁이 펼쳐지면서 펼쳐지는 곳이 이제 곧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시대에 남방왕 북방왕 전쟁은 이제 다니엘서 11장 성취를 앞두고 있고, 11장 40절부터 마지막 때 이제 다시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의 남방왕이 어디냐면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한다. 그렇고 이제 시리아,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북방왕이 이제 그러한 지역, 알겠죠? 북방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저기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잠시만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저기 북아프리카 이렇게, 여기가 남방왕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집트를 비롯해 가지고 남방왕,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방왕이었잖아요. 이라크, 시리아 이쪽 지역이.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핵심 지역에 해당한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요 남방왕, 북방왕 지역이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방왕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제 핵심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그 북부 아프리카 마그리브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 이제 핵심 지역이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후 로마 제국이 지중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핵심 지역이다. 마지막 때. 그리고 그 남방왕, 북방왕 지역으로 일컬어지듯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리아, 이라크 지역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하고 이집트 지역 이쪽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또한 핵심 지역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뒷받침하는 넷째 짐승
후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역사에 등장할 텐데 그 후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이제 열불 이게 10개국을 의미하는데 열불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알겠죠? 열불이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역으로 보면은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잖아요. 북방왕, 그죠? 작은 뿔은 북방왕이기도 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 작은 뿔이 요 열불 그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렇죠? 잘 봐요. 이거를 보면은 여기가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작은 뿔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근데 요 작은 뿔은 열불 10개국 그 사이에서 나온다니까 요 지금 이 지역이 이제 그 옛날 그러니까 전 로마 제국의 있던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은 곧 이제 그 작은 뿔이 열불 사이에서 나온다니까 이게 그 다른 지역 있잖 그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이렇게 무슨 이런 지역에서 그 후 로마 제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저기 지중해 지역에서 그 전 로마 제국이 있었던 데에서 후 로마 제국이 나온다. 이것이 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하는 그 다니엘서 7장의 말씀하고도 이렇게 그 일맥상통하는 그것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후 로마 제국이 일어날 지역은 10개국 연합의 형태, 그러니까 이곳은 열불과 열발가락으로 우리가 후 로마 제국은 10개국 연합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로마 제국의 영토적 범위에서 후 로마 제국도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은 뿔이 아까도 방금 설명했지만 거듭 설명하지만은 작은 뿔이 10개국 그 열불 사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열불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엉뚱한 지역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여기 이제 이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열불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엉뚱하게 이렇게 다른 대륙이라든가 다른 지역권에서 후 로마 제국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 로마 제국에 대한 예측의 대표적인 오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였는데 후 로마 제국 예측의 대표적 오류 중에 하나가 EU 연합을 이제 후 로마 제국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 지금도 우세하고 요것이 전통적으로 이게 많이 그렇게 좀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거는 후 로마 제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그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그렇죠.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유라는 지역은 그 철의 민족, 철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흙의 성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 1990년 초반부터 하나의 그 EU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EC 공동체에서 EU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예언을 살펴보는 분들이 많이 주목을 했지만 이 EU가 후 로마 제국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이슬람 국가를 이제 그 후 로마 제국으로 보는 시각이 좀 근래에 등장을 했다. 그 중에 그 조엘 리처드슨이라는 그 분이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거는 맞지가 않다. 오히려 중동 이슬람 이쪽에 이쪽 이유가 철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면 중동 이슬람은 사실 그 진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에 주 재료는 어떤 거였어요? 막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는 모든 것이 진흙이었다. 진흙으로 이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벽돌을 만들어서 이게 엄청난 발명품이었잖아요. 알겠죠? 이 벽돌을 만들므로써 어떤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했는데 중동 이슬람 국가를 나타내는 것은 진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중동 이슬람 국가만으로 후 로마 제국을 설명하기에는 그것이 온당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그리스도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사상적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는 그 로마 제국 황제 사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세계의 그 패권자다고 하는 그러한 그 배경, 그러한 기둥으로 나온다. 사상 종교적 기둥.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슬람 메흐디. 거기 이제 메시아를 메흐디라고 합니다. 이슬람 메흐디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나오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선택하면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속주의를 선택하지만은 로마 제국 재생이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통해서 나오는 존재고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종교의 어떤 메흐디 그러니까 이슬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이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 예전에 로마 제국에도 속해 있었고 또 지금 이슬람 지역에도 속한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의 10개국을 좀 이렇게 10개국 연합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 추진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10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을 곧 10개국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다 후 로마 제국이라고 재생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고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가지고 이제 뉴 월드 오더 세력의 주요 10개국 이런 프로젝트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지가 않다. 이건 뭐냐?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국은 교육 질서, 한국은 뉴 월드 오더 계획 가운데 이건 하나의 음모론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계획해 봄직한 하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지. 하나의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것이 이제 그들의 완벽한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계획은 아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 음모론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거기에 농업 질서는 칠레, 정치 질서는 미국, 노동 질서는 폴란드, 산업 질서는 카자흐스탄, 이렇게 여러 가지 인도, 사회 질서는 남아공 이런 식으로 에너지 질서는 아랍연맹, 경제 질서는 EU, 환경 질서는 호주 이런 식으로 10개국을 이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나중에 나타날 10개국이다라고 하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각도 있는데 먼저는 이것이 과연 뉴 월드 오더 세력의 공식적인 어떤 계획인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이제 마지막 때 엔타임 그러한 핵심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거를 곧 후 로마 제국하고의 어떠한 연관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후 로마 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이렇게 대표적인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금도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EU 연합이 이렇게 후 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거는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국 패권 시대가 유일 패권 시대라고, 지금까지는 미국 유일 패권 시대였어요. 패권. 이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는 유일 패권 시대였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렇죠. 유일 패권 시대. 그렇다면은 유일 패권 시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도 생각을 하였던 건데, 우리가 볼 때에 이 미국을 유일 패권 체제는 다른 체제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붕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지금 그러한 예상대로 지금 스스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로 유럽과 미국이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이전에는 유럽과 미국은 하나였어요. 하나의 정서적 공감대와 하나의 문명권으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9.11 테러로 이들의 이제 생각들이 이제 갈라진 거죠. 정서적으로 유럽은 유럽이다, 미국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유일 패권의 길로 갔고, 또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동북아, 특히 중국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그러한 세계사적 패권을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찾아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실패하는 유럽과 그 다음에 중동 이슬람이 이제는 하나로 만나는 시기가, 지중해에서 만나는 시기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미국 내 정치적 이제 이념적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이 무너지는 이제 초기의 시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 강을 마련해서 마지막 때 업데이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중해 지역이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함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함의. 그래서 요 함의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측이고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으로 패권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동 지중해 지역권이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을 볼 때 그것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국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으로 패권이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이 요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권이 마지막 때 임박기 또는 전 3년 반 시기에 대부분 몰락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되려면은 이것이 이제 예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권이
그 전에 패권이 무너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함의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몰락은 이제 전쟁이라든가 경제 폭락, 무너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자연 재앙들, 그렇죠? 자연 재앙들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죠? 재앙들, 나팔 재앙이라든가. 근데 요거 첫 번째부터 여섯째 나팔들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섯째 그 여러 나팔들 중에 그 1, 2, 3 세 개의 그 나팔이 그 나팔의 재앙이 적그리스도 제국을 앞에 두고서는 중동 지중해 지역이 아닌 그 타 지역권에 이렇게 그에서 이렇게 벌어질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소행성들이 첫째, 둘째, 셋째 나팔들이 이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횃불 같은 것이라든가 소행성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요쪽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제 그 통치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태평양이라든가 이렇게 이쪽 이런 데 이제 떨어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쪽 적그리스도 제국을 타격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재앙들도 여기도 많이 있겠죠. 뭐 여섯째 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도 타격을 크게 받겠지만은 이제 그러한 첫째, 둘째, 셋째의 나팔에 그러한 그 소행성의 떨어짐이 이러한 이쪽 지역보다는 핵심 지역보다는 타 핵심 지역에서 이렇게 벌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이쪽 지역에 소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쪽이 박살나면은 그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지역,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뒷받침하는 10개국 연합이 위치하는 지역. 그러니까 그 뭐예요? 10개국 연합이 위치하는 지역이 지중해 지역이잖아요. 지중해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이 이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요 지도에 있는 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그 시리아, 이라크, 여기 이집트, 북아프리카, 여기 10개의 요 지역이 그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략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이 아닌 지역은 핵심 지역권이 아닌 지역권은 그 패권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적그리스도 제국 후 3년 반이 등장 이전에 그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하늘의 재앙이 나팔 재앙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행성 지역 그것이 비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그 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대접 심판은 이거는 적그리스도 제국의 이제 그 중심에 이제 그 보좌 이쪽의 중심으로 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접의 대접 심판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